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문학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부산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짱아쌤이에요. 짱아쌤. 내가 왜 짱아쌤이냐면 성이 장씨야. 장씨. 장씨는 옛날부터 짱이거든. 그리고 내가 좀 수업을 좀 잘해. 그래서 짱이란 말이야. 근데 짱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기는 그렇고 내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한 글자는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짱아 해서 짱아가 됐는데 선생님이니까 짱아쌤 이렇게 된 거야. 솔직히 내가 짱은 맞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전담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고전문학을 3학년 전담으로 쭉 가르쳤는데 그 해에 3월에 애들이 모의고사를 쳤는데 6월에 모의고사 평균이 10점이 올라갔어. 10점이. 평균이 10점이 내가 분석을 했지. 어디서 10점이 올라갔는지. 고전문학. 내가 가르친 고전문학에서만 10점이 올라갔다 이거지. 그럼 누가 올렸다? 내가 올렸다. 그리고 올해 특강을 했어. 특강을. 선생님네 학교에 특강을 했는데 특강 다 하죠. 특강을 했는데 내 별명이 뭐냐? 팔마 강사야. 팔마 강사. 팔마가 뭐게? 말이 8마리가 아니고 8초 만에 마감. 우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8초 만에 마감됐어. 선생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8초 만에 마감됐어. 2강좌를 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가 팔마 강사가 된 거야. 거짓말인 것 같죠? 내가 좀 과장을 하는데 절대 뻥은 안 쳐. 내가 교사로서 양심을 걸고 뻥은 절대 안 쳐. 네, 맞아요. 우리 학교 가보면 다 증인이 있어. 일단 선생님 믿어. 믿음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 남편을 믿어야지. 그 믿음 누가 주는데? 남편이 준다고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선생님만 믿으면 돼요. 선생님 믿고 쭉 따라오면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게 사이비 교주와 신도들의 관계처럼 서로 믿고 가야 돼요. 근데 난 사이비는 아니에요. 난 정통 교사.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 시대의 국어 선생님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해볼 건데, 내가 참 선생님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참 특이한 사람이더라고. 뭐냐면 나는 국어가 너무 재밌었어. 사실 근데 재밌었던 이유를 따져보니까 내가 선생님을 좋아했더라고. 우리 고3 때 선생님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아저씨였는데도 교직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키도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이름도 김영국, 영국신사.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저음으로 목소리를 쫙 깔면서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막 심장이 쿵쿵쿵쿵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도 국어를 좀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국어를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국어라는 건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돼야 알겠지만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야. 그래서 이 국어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 삶과 연결지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고. 내가 지금 사투리가 심하잖아. 선생님 고향이 지금 부산이고 내가 서울에 한 5년 반 살았는데 그때 빼고 쭉 그냥 부산에 살았어. 그래서 내 사투리가 내가 서울말 쓸 수 있어요? 네, 서울말 올리면 되죠? 근데 난 사투리로 갈 거야.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 정도로 못 알아듣는다? 그럼 나가면 돼. 조용히 나가요. 근데 내 수업이 좋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 알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알려진 작가에 대해 좀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작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자, 한번 우리 보자고요. 항상 작품을 볼 때는 제목을 먼저 생각해요. 제목. 자, 쉽게 씌어진 시. 말 자체가 좀 모순 아닌가? 여러분 시 써봤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내가 이거는 내 이 자존심에 정말 왕 스크래치가 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내 대학교 때 3학년 때 현대시론을 들었어요. 현대시론.
현대시. 내가 교수님 이름도 아직도 기억해. 양왕용 교수님이야. 그래 이름이 이응이응이라 가지고 애들이 왕양용 양왕용 막 헷갈렸거든. 근데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김춘수 시인의 제자였어.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 현대시로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때 전설의 인물이었어. 학점을 아주 유명한 거야. 그래서 소문이 돌았어. 선풍기 날려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그때 C를 받았는데 C를 받았다고. C라서 C를 받았나? 미안, 아재 개그. 자, 그래서 선생님 그 유일하게 C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올 A뿔 아니면 A인데 다 그게 C라서 5점인 거야. D 뿌리면 재수강이라도 되는데 그게 C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정말 C를 싫어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뭐 C가 또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근데 C가 쉬운 게 아니잖아. 사실 나도 아직까지 미스테리야. 내가 왜 현대시로는 C를 받아야 했는지. 자, 그만큼 C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근데 윤동주가 쉽게 씌워진 C란 말이야. C가 쉽게 씌워질 수가 있나? 천재가 아닌 다음에? 이상하잖아.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자 이 말이야. 자,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살다가 조국이 독립되기 전에 감옥소에서 죽었어요. 윤동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설이 많죠.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무슨 이렇게 실험으로 주사를 맞다가 그걸로 인한 어떤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가장 많은 그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분은 여러분이 시를 봐도 알겠지만은 윤동주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어. 시를 하나를 쓰면 정말로 이렇게 막 고민해가지고 몇 번을 다듬고 이렇게 쓰는 분이었거든. 그런데 시가 쉽게 씌워졌다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그만큼 어떻다? 시를 쓴다는 게 자기가 정말 뼈를 깎고 살을 깎듯이 어렵게 쓰는 시지만 그 시를 쓰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가장 쉬웠다 이 말이지. 마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지. 서울대 간 사람들 재수 없잖아. 뭔 공부가 제일 쉬워. 공부가 제일 쉽다. 공부가 어떻게 쉬워. 공부도 재능인데 시도 재능인데. 근데 왜 시가 쉬웠을까? 공부가 쉬웠어요. 똑같은 말이야. 여러분 지금 공부 막 어렵잖아? 나중에 사회 나가봐. 연애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 결혼한다, 취직한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어른이 되면 알 수가 있어. 공부가 그나마 제일 쉽다는 거. 그럼 윤동주에게는 왜 시가 쉬웠느냐? 자, 자기는 성격상 항일 운동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영화 동주 보면 나오겠지만, 윤동주는 막 나서서 막 독립운동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그냥 시를 써가지고 시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시를 쓴다는 것도 정말 용기를 낸 거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부끄러웠다는 거지. 뭐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89학번, 나이가 반백이야. 반백 뜻 알지? 반백? 꺾어진. 그래서 동안이지 그래도 선생님. 그런데 자,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딱 입학하니까 데모가 끝났는데 그때도 대학교 내 문제가 많아서 엄청나게 데모를 했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약간 좀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선생님은 회색 분자였어. 회색 분자. 그래서 그냥 수업 안 한다면 그냥 협조나 해주고 애들 돈 모아서 해준다 하면 물건 사는 돈부터 이런 것밖에 못하고 나는 이렇게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거 나는 겁이 나가지고.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걸 응원을 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할 때도 앞에 나가서 정말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들어봤지? 민주화 열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대자보 쓰는 사람, 또 선생님처럼 수업에 불참하는 사람, 또 화염병 열심히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것처럼 윤동주는 뭘로? 시를 쓰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는 시를 쓰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쉬운 걸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지? 부끄러워했다는 거지. 이렇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이렇게 시가 쉽게 씌워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이러면 여러분 딱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되지? 윤리에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 수오지심. 수오지심이 뭐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야. 선생님은 항상 윤동주를 얘기하면 수오지심을 얘기해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인간이 인간다운 건 뭐 때문이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인간다운 거야. 여러분 봐봐. 자,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우리 뭐라고 해? 자, 술 먹고 누가 막 길 가다가 막 이러면 뭐래? 개됐다 하지. 미안. 집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미안한데 자, 요즘은 개만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지 못하면 뭐라고 해? 그래, 도구 같다 이렇게 말하지. 그 왜 도구 얘기가 나와?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야. 걔는 어때? 길 가다가 아무 때나 볼일 보지. 또 뭐 암수가 만나면 또 아무 데서나 사랑을 표현해. 왜? 걔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를 인간답다.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지. 왜?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자, 일본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윤동주도 막 집안에서 이렇게 돈을 대줘가지고 갔지만 일제강점기에 적국인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한다. 굉장히 이거 모순되잖아. 모순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야. 마치 뭐처럼 뭐 요즘 보면 있는 사람들 어떡하지? 원정 출산으로 미국 가가지고 애를 낳으면 뭐 미국 시민권 따가지고 군 면제 받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뭐 가진 자들, 지식인들은 유학으로 가거나 이렇게 징용을 피해서 가기도 하고 도피처처럼 가기도 했다라는 거야. 물론 윤동주는 그 당시에 뭐 공부를 하기 위해 간 거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자체가 자기한테 어떠냐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 일이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난 정말 다행이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윤동주가 그 상황에서 시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일깨웠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의미가 있고 윤동주가 부끄러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윤동주 작품이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한다. 미학. 미학은 뭐야? 미학은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아름답다는 건 뭐냐? 여러분은 아름답다면 뭐만 떠올려요? 막 이렇게 막 비주얼 막 뭐 몸매 좋고 막 예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야. 훌륭하다 이런 뜻. 그래서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건 윤동주가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래서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여러분 윤동주 작품을 보다 보면 뭐 부끄럽다, 뭐 부끄러워한다, 참여한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부끄럽다는 게 윤동주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쉽게 씌어진 시라는 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